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울 수도권 지역은 비가 내렸죠. 봄비가 차분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지금 날이 갈수록 더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가까운 친척도 지금 오늘 PCR 검사를 해야 한다 해서 연락이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어서 참 이 확산세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ESG 뉴스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또 나온 뉴스들이 좀 있고요. 오늘 또 좀 중요한 뉴스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SK온이에요. SK온은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나와서 배터리 법인으로 작년 8월에 새롭게 출범을 했죠. 그 SK온이 이제 주력으로 연구하고 개발해 왔던 그 배터리가 파우치형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파우치형 리튬 이온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아가지고 그동안 쭉 그렇게 개발을 해왔는데, 작년 말 정도부터 이제 SK온이 배터리 라인업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없던 파우치형 LFP, 이게 지금 인산철 배터리인데, LFP 배터리를 비롯해서 이제 삼성 SDI가 주력해왔던 각형 배터리 등등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작년 말 정도에 나온 뉴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SK온의 주요 고객사인 그 미국의 포드사가 저가형 배터리,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좀 요구를 한다. 그래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다양한 그러한 좀 저가형 배터리 이제 중심으로 좀 이 라인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배터리를 좀 개발할 단계에 온 것 같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에서 보니까 SK온이 이 포드사와 함께 터키의 유럽 전기차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지금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지금 공략하기 위해서 포드와 SK온이 함께 터키의 합작 법인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터키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뜻밖의 국가거든요, 터키는. 물론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 가운데 이 터키가 상당히 좀 주요한 또 국가로 떠오르고 있죠. 이스탄불 해협을 오갈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그 터키가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해군이 흑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터키가 좀 눈을 감아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나토 국가 중에 하나지만 러시아하고도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립적인 그 스테이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터키가 왜 선택이 됐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터키에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1926년에 설립된 터키의 대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코치라는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코치가 바로 이 1959년에 미국 포드사와 함께 포드 오토산이라는 그 회사를 함께 설립을 해서 코카일리 지역 등에서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터키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업이면서도 포춘 글로벌 500이라는 그 순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터키에서 유일하게 포춘 500에 들어가는 대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대기업인 거예요. 근데 코치라는 대기업과 함께 이번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합작으로 설립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생산 공장은요,
터키의 앙카라 인근 지역에 자리를 잡을 예정이고요. 해당 공장에서는 하이니켈 배터리 있죠. NCM 배터리를 중심으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25년부터 연간 30에서 45기가와트시 규모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터키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주로 상용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드사하고의 이 과거로부터 오랜 그 인연에 의해서 SK온도 터키의 그 코치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이제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얘기예요.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의 탄소 포집 시장에 첫 번째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 우리 이산화탄소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넷제로로 가기 위한 그 친환경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해버리는 이 CCS 또는 CCUS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 포집 또는 짧게 얘기해서 탄소 포집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탄소 포집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미드웨이스트 카본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라는 사업에 탄소 포집용 컴프레서 전동기를 51대 공급하는 계약을 다음 달에 계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됐네요. 그런데 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 포집 공사 가운데 하나인 이 미드웨스트 카본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는요, 그 미국의 또 대표적인 농업 투자와 경영에 관련된 그 미국 기업이 있어요. 그게 서밋 애그리컬처럴 그룹인데요. 그런데 그 기업이 작년에 발족시킨 일종의 탄소를 벗어나는, 즉 탈탄소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옥수수 농장에서 주로 이제 식용 옥수수도 생산하지만 이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도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 일대에 대형 바이오 에탄올을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그 연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이제 줄지어 있는데 그 공장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하는 그 바이든 정부의 탄소 포집에 대한 그런 정책, 그것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이제 미국의 에너지청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기로 했대요. 현재 미국의 5개 주 그리고 31개 바이오 에탄올 공장을 지나가는 거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파이프라인의 길이만 해도 2,000마일, 즉 3,200km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것을 이제 노스다코타까지 보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지하 땅속에 저장시켜서 묻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현대 일렉트릭이 처음으로 공급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 이제 계약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석유 가스 채굴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컴프레서 전동기들을 이제 제조를 해왔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이제 탄소 포집용 컴프레서 전동기까지도 이제 새롭게 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현대 일렉트릭이 앞으로는 친환경 전력기기를 선도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회사로 알려지겠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 일렉트릭에 굉장히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조금씩 주식을 사모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커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의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 진출을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제가 이 현대일렉트릭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포스코예요. 포스코 그룹 가운데 이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이제 자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경상남도 양산에다가 그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위한 공장을 착공하는 그러한 착공식을 열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지금 현재 이제 NCM 배터리 또는 뭐 LFP 배터리 이런 이제 배터리들은 다 이 액체, 이게 전해액이라는 게 들어가죠.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그리고 이제 전해액이 그 양극재와 음극재가 오가면서 이제 이 배터리의 어떤 효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이 배터리들은 그 한계가 뭐냐면은 불이 나기가 좀 쉽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액체 전해액이 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고체화 시켜서 안정된 형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한마디로 꿈의 배터리예요. 아직 기술 개발이 전고체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발화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의 어떤 회사인데, 스타트업인데 10년 넘게 전고체 배터리만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지금 빌 게이츠도 투자했다고 하고, 아주 이제 이 실리콘밸리에 대표적인 투자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너도 나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전고체 배터리 소재부터 해서 그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도 이렇게 이제 폭발성의 위험이 있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로서 안정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는 이 이제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공장을 착공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요. 형지 INC라는 회사의 뉴스예요. 형지 INC라는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ESG 뉴스 준비하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형지 INC는 한마디로 이 섬유 패션 업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의류 패션업을 확대하겠다. 그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특히 옥수수에서 추출한 이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친환경 재생 섬유, 또 그리고 재활용된 그 원사 소재,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그 형지 INC가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3개가 있는데, 본 매그넘, 예작, 그리고 캐리스 노트 등의 이러한 친환경 소재들을 적용하기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이 패션 업체 형지 INC는요, 본 매그넘, 예작, 캐리스 노트라는 브랜드 3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저는 예작은 들어봤거든요. 이 예작 브랜드는 또 대표적인 친환경 원단인 모달, 텐셀, 프로모달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 모달은요, 이제 저 모달 좋아하거든요. 이 너도 밭나무에서 추출한 원료래요.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할 때 공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히 환경 친화적인 원단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작 브랜드에 들어가는 또 다른 소재인 텐셀은요, 이 호주 지역의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식물성 재생 섬유로서 100% 생분해가 가능한, 그래서 지구 환경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또 친환경 원단을 사용해서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합성 섬유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본 레그넘이라는 브랜드는요, 이 이탈리아의 재생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친환경 리사이클 재활용된 울 소재 있죠, 울 소재. 예, 그거를 레다플렉스라고 하는데, 그 레다플렉스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패션 의류들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재는 이제 지구 친화적인 그런 원료를 정제를 해서 몸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재를 적용해서 의류와 가방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형지 INC라는 회사에 이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내일은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